안녕하세요. 개 더블섬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지속하는 힘입니다. 지은이는 고바야시 다다하키이고 옮기니는 정은지님입니다. 펴낸 곳은 글담 출판사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바야시 다다하키는 비즈니스 코치, 웹 컨설턴트입니다. 서른을 맞이하며 인생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뭐라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에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항상 그렇지 뭐라는 생각으로 침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블로그 여명기인 2004년 우연한 기회에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블로그 운영에 익숙해질 즈음 서평 매일 매거진 지식을 힘으로 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와 매일 매거진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창업도 하고 지금은 일본 최고의 비즈니스 코치이자 웹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힘으로 는 2007년에 일본 최대의 매일 매거진 발송 서비스 회사 마구마구에서 선정하는 마구마구 전당에 올라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블로그와 매일 매거진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오래 지속하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겨 인생이 가치 있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권하는 한 가지 일을 지속하는 기술식. 일 시작할 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다. 소프트뱅크 창립자 손정혜 사장. 과감한 결단력의 소유자로 알려진 그는 성공률이 60%일 때만 도전한다. 성공률이 50%라면 성공과 실패가 50대 50으로 도박이 되고 성공률이 70% 이상이면 경쟁 회사가 이미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신의 판단 기준이 분명하면 시작할 때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 뇌를 흥분시킨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좀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선 1분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뇌는 작업을 시작하면 그 일에 몰두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작업흥분이라고 한다. 작업흥분은 1분으로도 가능하다. 3. 내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나 드라마 리스트를 활용한다. 스토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스토리 리스트를 간직하고 의욕 충전이 필요할 때 활용한다. 4.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다. 의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쇠퇴하기 마련이다. 자신의 결심이나 의욕을 믿지 말고 자신의 과거 행적을 직시한다. 5. 큰 스테이크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 먹는다. 코끼리를 먹을 때는 한 입씩 먹어라 라는 격언처럼 큰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작게 분할한다. 작게 분할한다는 것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의미이다. 독일의 콘스탄츠 대학의 연구 결과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6. 자신이 어떤 일을 포기할 때의 패턴을 파악한다. 과거에 어떤 일을 도중에 그만뒀을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상황이나 이유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 패턴을 파악해두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에 입력된다. 습관이 생겼다는 것은 뇌에 회로가 형성된다는 것. 위와 같이 행동하면 회로가 단단해져 그 장소에 가면 같은 행동이 습관처럼 반복된다. 8. 매일 하는 일도 언제나 똑같은 상황은 피한다. 반복이 중요한데 한 가지 일을 계속하면 실증이 난다. 그야말로 모순이다. 그러므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피한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가끔 순서와 코스를 바꾸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하고 싶지 않은 일을 습관으로 만드는 새로운 생각.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운동을 싫어하는데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운동 다음에 쇼핑과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끼워 넣는다. 예상 밖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 그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방법. 이상하게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이 있다. 이럴 때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곤 하는데 이보다 감정이나 의욕에 좌우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 기본은 업무의 패턴화, 정형화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기사의 경우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 기사를 쓰면 효과적이다.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대로 괜찮은 건가? 30살을 넘긴 즈음 인생에 대해 이런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당시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나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회사가 망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대로 쭉 월급쟁이 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이 일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침울해지곤 했다. 뭐라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하는 불안한 마음에 자격증을 따려고 몇 번 공부를 시작해보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압감이 나를 짓눌렀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을 계기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 나는 현재 웹 컨설팅과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며 클라이언트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100명 정도 규모의 세미나를 주재하며 비즈니스 스킬에 대한 강연도 하고 비즈니스 관련 서적을 집필하는 등 샐러리맨 시절보다 훨씬 바쁘고 보람 있게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간을 활용하는 패턴도 크게 바뀌었다. 샐러리맨 시절에는 만원 전철에 시달리며 회사에 가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지금은 오전에 일을 끝내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시간을 쓴다. 그래서 시간에 얽매여 사는 회사원들에게 종종 부럽다는 소리를 듣곤 한다. 우울하고 암울하던 나의 30대 초반, 그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생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은 블로그와 매일 매거진 덕분이다. 2004년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나는 미디어의 IT 관련 뉴스에 코멘트를 다는 형식의 블로그 회사를 만들자 성공으로 가는 길을 시작했다. 그 후 비즈니스 서적에 관한 서평 매일 매거진인 지식을 힘으로 또 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블로그가 뭐야? 하는 사람이 많았던 분위기라 내가 과연 이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도 들고 자신도 없었다. 하지만 이 블로그와 매일 매거진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업데이트해왔다. 운 좋게 매스컴에도 소개되며 수만 명에 이르는 독자를 보유하게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내 인생은 이 두 가지로 완전히 바뀌었다. 하루도 손을 놓지 않고 블로그와 매일 매거진을 업데이트하던 어느 날 한 독자로부터 업무 의뢰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고 계속 이어지며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과감하게 샐러리맨 생활을 접고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블로그나 매일 매거진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지금도 만원 전철에 시달리며 출근을 하고 장시간 업무에 매달리면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집과 회사만을 왔다 갔다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러니까 당신도 블로그나 매일 매거진을 시작해보라는 말이 아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지금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당시만 해도 생소하게 여겨지던 블로그나 매일 매거진을 남들보다 빨리 시작했고 그것을 습관화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습관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갔다. 도중에 그만둘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어떻게든 극복해냈다. 그러자 조금씩 독자가 늘고 매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은 평판을 받으며 신용의 토대가 되어 마침내 독자 몇 분에게 이를 의뢰받게 되었다.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당신은 자신을,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바꾸고 싶은가? 만약 그렇다면 우선 이 책을 통해 습관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배우길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다. 내팽개치지 말고, 도중에 단념하지 말고 어떻게든 지속하는 것이다. 너무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자. 지속하는 힘은 평범한 사람에게 더욱 중요하다. 지속하는 게 왜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신용이나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이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는 돈을 벌기 어렵다.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비즈니스가 가능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경쟁 상대도 많기 때문에 결국 뛰어난 특기나 재능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임에는 변함이 없다.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매일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면 자리를 보존하기 어렵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의 생이다. 이것은 비단 회사 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아무 특기도 기술도 없는 내가 독립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분배하며 살 수 있는 것도 블로그나 매일 매거진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블로그를 본 독자들, 그리고 매일매일 매거진을 받아본 독자들이 나를 신용 있는 사람으로 판단해 주었기 때문이다. 특기나 재능이 월등한 인재는 인간성이 조금 나빠도 찾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는 특기나 재능이 곧 신용이며 평판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월등한 특기나 재능이 없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나처럼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묵묵히 지속적으로 이행해서 신용을 쌓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이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역사 이래 한 가지 일을 지속하는 습관은 수많은 철학자의 연구 대상이었다. 그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사들 역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습관이라고 확신한다. 대표적인 예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한 강연회에서 습관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원래 습관의 족쇄란 너무도 가벼운 느낌조차 없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져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내고 만다. 내 나이쯤 되면 습관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미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 당장 좋은 습관을 택해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그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결심만 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시작하는 기술을 터득해 지금까지보다는 수월하게 시작은 했다. 그런데 지속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지속하지 못할까? 계속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숨어있는 지속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생각해보자. 계속이라는 한자를 풀어 말하면 이어서 지속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행위 중간에 사이가 있다는 말이다. 행위와 행위 사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속을 위한 포인트가 된다. 즉 무엇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조깅하는 습관에 대해 생각해보자. 조깅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뛰는 방법이나 쉽게 뛸 수 있는 비결 등에 대해 생각한다. 즉 뛰는 상황에 의식을 집중한다. 하지만 이것은 뛴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일이 바빠서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뛰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매일 조깅을 한다는 목표 달성도 불가능해진다. 반면에 조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뛰고 있지 않는 상황에 의식을 모은다. 수첩에 뛰는 시간을 매일 기록한다든지 스마트폰의 리마인더 기능을 이용해 알림 메일이 오도록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즉 뛰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연구한다. 뛰는 방법 같은 것은 그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일단은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 계속하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 행위 자체의 시선이 머물기 쉽다. 하지만 정말로 눈이 가야 할 곳은 그 행위 전후에 있다. 이것을 이행한 후에 3장에서 소개하는 기술을 실천해보기 바란다. 행위 전후의 의식을 모으면 반복하기 쉬워지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 뇌가 그 행위를 중요하다고 인식해 습관으로 정착된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도 계속할 수 있다. 큰 스테이크는 작은 조각으로 잘라 먹는다. 아프리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큰 코끼리를 먹을 때는 한 입씩 먹어라. 코끼리처럼 큰 것은 한 번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입씩 먹으라는 말이다. 바꿔 말해 큰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작게 분할해서 하라는 의미다. 큰 스테이크를 잘게 썰어 먹으면 먹기도 쉽지 않은가. 습관 들이기도 마찬가지다. 작게 나누면 시작하기가 쉬워진다. 특히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이어트가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런 방법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큰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그럴 때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작은 목표로 분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1년 감량 목표가 12kg이라면 목표치를 한 달 단위로 분할한다. 그러면 한 달에 1kg만 감량하면 된다. 목표를 작은 목표로 분할하는 것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이루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독일의 콘스탄츠 대학에서는 미루지 않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기 쓰기, 운동하기, 은행 계좌 만들기 등 10가지 일상생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획을 세워 보고한 후 3주 이내에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한 그룹에게는 사전에 추상적인 보고를 하도록 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추상적인 보고를 한 그룹은 구체적인 보고를 한 그룹보다 과제를 포기한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한다. 나 역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거의 하지 않지만 예전에 나도 웹사이트 제작을 하던 때가 있었다. 웹사이트를 완성하려면 홈페이지의 타이틀 정하기, 기조색 정하기, 사용 폰트 정하기 등 세세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사이트를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을 작은 요소로 분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흡사 큰 덩어리의 스테이크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나가는 모습과 비슷하다. 이처럼 목표나 과제를 있는 그대로 해결하려고 중압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큰 스테이크를 잘게 썰어 먹는 것처럼 분할해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저했던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하고 싶어지는 심리를 이용한다.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도무지 마음이 일지 않거나 피곤해서 좀처럼 시작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먼저 스케줄이라도 일단 정해놓자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시작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다. 가령 중요한 일이긴 한데 당장 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일단 스케줄 노트에 그 일을 하겠다는 날을 기재해 놓는다. 그렇다고 그날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저히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하지 못할 때는 다른 날로 일정을 변경해도 상관없다. 인간의 심리는 변덕쟁이 같은 구석이 있어 해야 하는데 하면 하기 싫어지고 반대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엄청 마음이 편해졌던 경험이 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일이다.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꼭 그럴 때는 일에 쫓겨 도무지 공부할 짬이 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며칠간 계속되자 갑자기 아니, 왜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솟아나면서 의욕이 점점 상실되어 갔고 그러다 이제는 시간이 있어도 영어 공부가 하기 싫은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주말 한날을 정해 스케줄 노트에 영어 공부 예정이라고 적어 놓았다. 그리고 그날이 될 때까지 영어에 대한 근심은 접고 열심히 일에 몰두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공부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네 하는 자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회복되어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청개구리 같은 심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일단 스케줄을 정한다. 하지만 무리일 것 같으면 일정을 바꾼다. 이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중압감도 덜하다. 그러면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에서 오는 우울감이 줄고 그 반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습관화하기도 쉬워진다. 내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가?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에게 반해 그들의 삶을 따라 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본다. 왕년의 액션스타 브루스리에게 영향을 받아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역 프로 축구 선수 가운데는 옛날에 큰 인기를 끈 축구 만화 캡틴 스바사를 읽고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이도 여럿 있다. 이처럼 스토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픽션, 논픽션을 불문하고 영화나 드라마, 만화, 소설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말이다. 나는 좀처럼 마음이 생기지 않아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할 때 종종 스토리의 힘을 이용한다. 참고로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보겠다. 영화 중에서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에린 브로코비치, 로키 등을 들 수 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저널리스트의 꿈을 안고 뉴욕에 온 신입 사원이 깐깐한 상사 밑에서 혹독한 고생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과 목표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2번의 이혼 경력에 새 아이를 둔 아줌마가 거대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며 미국 역사상 최고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이들 영화에서 주인공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힘이 난다. 로키의 주인공도 마찬가지다. 무명의 복서 로키 발보아가 어렵게 얻어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절대 질 수 없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 만화로는 워킹맨이나 우주형제를 추천한다. 비즈니스 만화는 아니지만 원피스도 괜찮다. 워킹맨과 우주형제는 업무에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므로 의욕을 충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원피스는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모험, 애니메이션으로 흥미진진하다. 시작하자 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형태의 스토리든 상관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서 더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전혀 다른 직종을 둘러싼 스토리가 더 마음에 꽂히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스토리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 스스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시작하기도 쉬워진다. 스토리에는 신념을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 그 힘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때로는 질투나 분노 같은 네거티브 파워에 몸을 맡긴다. 프로야구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도쿄 야쿠르트 스왈로스에서 감독을 역임한 일본 야구의 전설 노무라 가세야는 분노와 콤플렉스가 자신이 프로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그의 저서에서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는 모친을 편히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자 했다. 그에게 분노는 가난이었을 것이다. 고로 스포츠는 뭐 아니면 도로 승부가 확실히 갈리는 세계다. 그런 세계에서는 시합에서 졌을 때의 분노를 양식으로 삼아 실력을 다져나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시기심과 분노 같은 감정은 버려야 한다고 설파한다. 하지만 시작하고 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런 감정을 활용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을 때, 어떤 일에서 실패했을 때 등등 분한 마음이 들면서 솟아오르는 꼭 갚아주고 말겠어 하는 결심, 행동을 일으키는데 이런 감정만큼 커다란 원동력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영어는 꽤 하는 편이지 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어느 날 길을 걷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다. 하지만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이때 그는 어떤 심정일까? 분명 어유분해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영어 회화에 더욱 매진해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경쟁자의 존재도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 나보다 일은 덜 하는데 더 잘 나가는 동기나 동료가 있으면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 마음이 용수철이 되어 더욱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감정도 쓰기 나름이다. 질투나 분노 같은 네거티브한 감정은 보통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 감정을 부정해버리는 바람에 긍정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속해야 하는 이유,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끊임없이 나열한다. 클라이언트 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일 자체는 재미있어서 인간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일은 계속하고 싶다는 게 그의 속내였다. 나는 그에게 그 회사에서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보라고 했다. 본인의 스킬 향상에 도움이 된다. 급여가 세다. 지금 하는 일 덕분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등등 그의 입에서 다양한 이유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게 좋겠어요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물론 지금도 그는 열심히 회사에 다니고 있다. 지속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지속하기 쉬운 게 당연하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그 이유가 하나라도 더 많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즉 지속해야 하는 이유의 개수만큼 지속하는 힘도 강력해지는 것이다. 일하는 이유를 금전적인 데에서만 찾는 사람은 급여가 줄어들면 회사를 바로 그만둘 확률이 높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뿐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은 설령 급여가 좀 줄어들어도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 앞에서 습관의 본질은 신념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신념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이하게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도 더욱 강해진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도 배경도 없으면 신념이 생기기 어렵다. 그러니 평상시에 지속해야 하는 이유,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가능한 한만이 만들어두기 바란다. 자신이 어떤 일을 포기하고 그만둘 때의 패턴을 파악한다. 양말은 반드시 오른발부터 신는다. 전화로 말할 때 하는 버릇이 있다. 밥 먹을 때 다리를 떤다 등등 없는 사람도 7가지 버릇, 있는 사람은 49가지 버릇이라는 일본 속담도 있듯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버릇은 있다. 어떤 일을 그만둘 때도 마찬가지다. 인간관계에서 짜증이 날 때, 바빠서 심신이 피로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등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어떤 일을 그만두는 습관이나 패턴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어떤가? 과거에 어떤 일을 도중에 그만뒀을 때 혹은 지속하지 못했을 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의외로 그때의 상황이나 이유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빠서? 실증나서? 마음이 안 생겨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기 바란다. 나의 경우 일이 바쁠 때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잠깐 쉬었다 해야지 하다가 그대로 접어버리고 마는 것이 늘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요즘 나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데 한동안 전혀 책을 읽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이유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였다. 밤 12시가 넘어 귀가하는 날이 잦아지면서 하루에 책을 한 권 읽는 게 점차 힘에 부치고 급기야 전혀 읽지 않게 된 것이다. 당연히 평균 독서량이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일이 바쁘면 그만두는 나의 습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초조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바빠서 읽을 틈이 없어도 일단 책장을 펼치는 습관을 들인 덕분에 독서 습관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자신의 습성과 패턴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지속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하고 스스로를 비하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욕에만 의지하게 한다. 이것은 어떤 일을 지속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다. 의욕이 24시간 365일 넘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포기하고 그만두는지 자신의 패턴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패턴을 알고 있으면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실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대책을 미리 생각해 두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중도에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같은 시간대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면 뇌에 입력된다. 지인 중에 집에서는 책이 잘 안 읽히는데 전철만 타면 독서가 잘 된다는 사람이 있다. 학창 시절에는 책과 거리가 먼 생활을 했는데 취직을 하고 나서 매일 전철을 타게 되고 출퇴근 시간에 시간 때우기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전철 안독서가 습관이 되었다고 한다. 정작 본인은 그걸 신기한 듯이 말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떤 일을 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은 뇌 속에 회로가 생겼다는 것인데 같은 장소나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뇌 속 회로가 한층 강화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 단어를 한 번 소리내어 읽는 것보다 두 번 소리내어 읽는 편이 더 기억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가 이 행위는 중요하다고 단정짓고 회로를 더 두껍게 만든다고 한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전철 안에서 책 읽는 행위를 반복한 결과 뇌가 전철 안에서 독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전철을 타면 저절로 책을 읽게 되는 수준까지 회로가 두꺼워진 것이다. 나도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업무 시작 전에 매일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지금은 무의식 중에서 컴퓨터 전원을 켠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전원을 켰지? 할 정도로 컴퓨터를 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이처럼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두고 반복하면 그저 막연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습관으로 만드는 새로운 생각.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습관으로 만들면 좋은 일이 있다. 운동이나 영어 공부 등이 좋은 예이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나 영어에 흥미는 없지만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토익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사람 등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즐거운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교대로 하는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나는 이 방법을 샌드위치를 만든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하기 싫은 일과 자신이 잘못하는 일 사이사이에 즐거운 일을 끼워 넣으면 시작하기도 수월해지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다음에 이어질 즐거운 일을 빨리 하기 위해 집중력도 높아진다. 적어도 하기 싫은 일만 죽어라 해야 할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다. 나는 틀에 박힌 업무를 할 때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가령 장부 정리가 그 예다. 업무상 수치는 전부 파악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계 장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처리하는데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입력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지만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이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그래서 장부를 기입하는 일은 독서나 다른 좋아하는 일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워 넣을 때가 많다. 그러면 별로 재미있지 않은 회계 업무도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다. 시험 공부를 게임과 독서 사이에 끼워 넣는다든지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목욕이나 쇼핑 사이에 끼워 넣으면 의외로 지속가, 능성이 높아진다. 그날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언제나 의욕에 가득 차 있고 활력이 펄펄 넘치고 절대 좌절 같은 건 하지 않는다. 당신은 그런 사람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건 어디까지나 이상론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갈 것이며 처음부터 이 책을 집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매일 매거진 100호를 넘길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문득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 그날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어떤 날은 글이 술술 잘 써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써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나는 의욕이 없어서 글이 잘 안 써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에만 바빴다. 그러다 보니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날은 글이 엉망이 되었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기분을 무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장을 틀에 맞추어 쓰기로 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정말로 효과가 좋았다. 동기부여의 파도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일정 수준의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억지로 동기부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사라졌다. 이 경험으로 동기부여를 강화시키기보다 패턴화, 정형화하는 것이 빠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의욕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 않는 것을 의욕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는 하지 않는 이유를 무의식 중에 의욕 탓으로 돌리는 습성이 있다.
나는 이것을 동기부여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지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려고 애쓴다. 다행히 동기부여가 높아지면 문제없지만 당연히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고 만다. 지속하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더 약해지고 동기부여가 약해지면 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성이 크다. 이 동기부여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감정을 무시해야 한다. 그리고 동기부여를 강화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부분을 연구한다. 정리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물건을 가급적 줄이는 방법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 자체를 줄인다. 10,000원 전철이 싫다면 회사 근처로 이사해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의욕에 좌우되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의욕에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물건이 없으니 정리하지 않아도 책상 위가 늘 깨끗하다. 회사 근처로 이사하니 10,000원 전철을 탈 필요가 없다. 의욕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 하지만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방법을 찾으면 의욕이 떨어져도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다. 어떻게든 의욕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쓸 게 아니라 감정에 상관없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감정에서 행동으로 의식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